공인회계사회가 추천한 각 분야 전문 공인회계사들이 전해드립니다. 세금을 줄여주는 솔루션 코너 절세미남 절세미녀. 오늘 또 상속증여 전문가인 박병권 회계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또 상속증여 오늘 마지막이네요. 3주 동안 하셨는데. 네, 마지막입니다. 자, 오늘 하실 얘기 미리 웹툰을 통해서 한번 보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진상아, 아버지 재산 관련해서 작성한 유언장 기억하지? 아버지랑 우리 다 같이 변호사 사무실에서 작성한 서류 말이지? 아버지가 상가금으로 나한테 주시고 예금이랑 주식은 너한테 주시기로 했잖아. 그렇게 나누기로 했었나? 그나저나 엄마가 사양했지만 우리 둘만 받으니까 좀 그렇지 않아? 그렇긴 하지만 어머니가 사양하셨으니까 반반으로 나누는 게 편했지. 오빠, 생각해보니까 오빠 지금 사는 아파트도 결혼할 때 아버지가 사주신 거잖아. 그게 지금 얼만데? 진상아, 그렇게 따지면 너도 미국 유학 갈 때 유학비용 아버지가 다 대주셨는데 그렇게 말하니까 좀 서운하다. 안 그래도 남편이랑 상의해봤는데 법대로 하면 오빠랑 나랑 동등한 지분이라고 하던데? 다시 나눠야 하는 거 아니야? 네, 임종이 얼마 안 남은 상황으로 보이고요. 가족 간 재산 다툼 얘기네요. 상속 분쟁 생각보다 많습니다. 자, 이 상속 분쟁이 일어날 때 이 상속 관련된 건 법에 좀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는 거죠? 네, 상속 재산의 분배에 관련해서는 우선 상속분이라는 개념을 좀 아셔야 되는데요. 예. 상속분은 이제 쉽게 얘기해서 상속인이 2명 이상 있을 때 전체 상속 재산을 어떻게 나눠 가질까 그 비율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상속분이요. 네. 네. 그 상속분은 지정 상속분하고 법정 상속분으로 나뉘는데 예. 그 지정 상속분은 피상속인이 유언 등을 통해서 피상속인의 의사가 반영된 채 나누는 것이고요. 법정 상속분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정상속으로 하게 되면 지정상속을 유언장에 작성해서 남겨두면 말씀하신 그 법정상속분과 별도로 유효하다 그런 거죠? 예, 뭐 당연합니다. 그 피상속인이 자기 재산을 이제 누가 어떻게 나눠 가질 것을 유언으로 정해놓으면 그건 당연히 유효한 것인데 예. 그게 이제 좀 약간 과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특정 상속인한테 과하게 분배가 돼서 다른 불리한 상속인한테 상속인이 갖고 있는 법정 상속분을 과하게 침해하면 유류분 반환 문제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유류분 이 상속 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조금 어려운 개념인데 유류분 설명을 좀 해주세요. 내가 그 금방 설명드린 지정 상속분은 예. 피상속인의 유언으로 정해지다 보니까 네. 그 유언대로 재산을 나눠 갖다 보면은 불리한 상속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면 예. 그 아버지가 수년간 아프셔서 네. 병수발 병간호를 그 어머니든 자녀들이든 했는데 예. 그분들이 상속인인데 갑자기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내 모든 재산을 뭐 종교단체에다 기부하겠다 이렇게 유언을 남기면 예. 그 유언 자체가 상속인들 입장에서는 어떤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는 유언이 되고요. 그러네요. 뭐 아버지 재산 때문에 꼭 병수발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유언장대로 그러니까 법에서는 그렇게 상속인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해서 예. 피상속인의 유언을 어떻게 하더라도 법정 상속분의 일정 비율을 보장해 주는데 그걸 유류분이라고 합니다. 그 유류분 제도를 통해서 피상속인이 어떤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셔도 상속인은 일정 몫의 재산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정을 하더라도 그게 과하지 않게 유류분이 있는데 그러면 그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네. 어떻게 정해져 있어요? 법정 상속분이라는 건? 네, 그 법정 상속분은 이제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예. 그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이 있는 경우에 예. 그 배우자한테 50%를 가산해 줍니다. 50%요. 네, 그리고 자녀의 경우에는 아들과 딸이 있는 경우에 아들, 딸의 구별이 없고요. 그래서 배우자와 아들, 딸이 있는 경우를 예를 들어 보면 배우자와 아들, 딸, 그러니까 네. 어머니와 아들, 딸 이렇게 있을 때 예. 1.5 대 1대 1의 비율이 법정 상속분입니다. 그래서 전체 상속 재산을 3.5로 보면 예. 1.5하고 1, 1을 더해 3.5로 보면 3.5분의 1.5가 어머니의 법정 상속분이고 예. 아들과 딸은 3.5분의 1이 법정 상속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유류분은 예. 이 법정 상속분의 일정 비율을 인정해 주는 건데요. 예, 배우자와 직계 비속의 경우는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을 인정해 주고 절반. 예. 네.
직계 존속과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인정해주고 3분의 있습니다. 1. 아, 그래서 제가 아까 웹툰의 사례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아까 웹툰에서 상가는 아들이 갖고 오빠가 갖고 예. 그다음에 예금하고 주식은 동생이 갖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상가 가격을 한 14억 정도 된다고 보고 네. 예금하고 주식의 가격이 8억 6억해서 전체 상속재산을 28억이라고 가정해보면 예. 28억 전체 상속재산 중에 어머니의 한번 법정 상속분을 계산해보면 네. 28억 곱하기 어머니의 법정 상속분인 3.5분의 1을 곱해서 12억이 계산되고 네. 또 아들하고 딸은 그렇게 계산하면 8억씩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제 유언장대로 재산이 분배가 되면 네. 어머니는 법정 상속분을 받기는커녕 네. 유류분 금액도 못 받고 그렇죠. 아들과 딸은 법정 상속분으로 계산한 8억보다 넘게 받게 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가 유류분 권리자가 돼서 네. 내가 유류분 부족액 6억 원을 다른 상속인이나 아들, 딸들에게 반환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비록 생전에 어머니가 사양을 했지만 네. 본인이 나중에 이제 이렇게 마음이 바뀌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 법적인 걸 권한을 받을 수가 있다. 네. 그런데 아까 그 웹툰에서 봤지만 그 전에 그 오빠 얘기 여동생이 그러잖아요. 오빠는 아버지가 집을 사줬고 또 그러니까 오빠가 아, 너는 유학비를 아버지가 대줬잖니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전 재산분을 가지고 다시 뭐 분배해야 된다 이런 논쟁을 벌이고 왔던데 그런 건 어때요? 그러니까 그 동생이 예전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가 그런 주장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네. 좀 설명드려보면 네. 아까 제가 어머니의 법정 상속분과 유류분을 계산할 때 예. 그 계산한 순서를 보면 일단 유언장에 있었던 상속재산 28억에다가 예. 곱하기 어머니의 법정 상속분 3.5분의 1을 곱하고 또 어머니의 유류분 비율 2분의 1을 곱해서 예. 어머니의 유류분 금액이 6억이 나왔었거든요. 그럼 자 28억 곱하기 3.5분의 1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한 겁니다. 예. 근데 그 28억이라는 것이 결국은 유언장에 있었던 상속 개시일 현재 남겨진 재산인 상가하고 예금 주식입니다. 상속 재산이 28억인데. 네. 네. 그런데 유류분 계산할 때 기초재산가액이라는 것은 네. 그 상속 개시일 현재 남겨진 재산뿐만 아니라 네. 사전에 증여한 재산도 합해서 유류분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전 뭐 사전에 증여한 재산, 사전 기간은 한 뭐, 사전 기간의 제한이 없이. 기간 제한 없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증여한 재산을 합해서 유류분을 새로 계산해 보면 상속인들 중에 누가 또 불리한 사람, 유리한 사람이 생기는 겁니다. 달라지겠네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사준 아파트를 들먹이고 유학 비용이 나오고 남매간에 이런 다툼이 오가는 것이고요. 예. 예를 들어서 오빠한테 사줬던 아파트 가격이 예. 지금 현재 수십억이다. 그러면 남겨진 재산은 28억이었지만 그거 합쳐서 계산하면 더 수십억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동생도 유류분 부족액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아, 그래요? 그런 갈등도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합의가 돼서 분쟁으로 가게 되면 기존 사전 증여분을 가지고 다시 재분배하게 될 때 상속세도 조금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있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네. 그 상속세 신고나 조사 실무를 해보면은요, 이 상속인 간에 원만하게 상속세 그러니까 상속 재산의 분배 합의가 안 되면 네. 이제 분쟁으로 가겠죠. 이 분쟁으로 가는데 우리 상속인들이 꼭 체크하고 알아두셔야 될 점이 예. 이 상속인 간에는 서로 분쟁에 충실하게 서로 다투는 건 다툰다 치더라도 예. 이걸 상속세를 조사 결정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상속세를 추가로 추징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아, 유언장대로 예. 그 아버지가 상속 개시일 현재 남긴 재산에 대해서는 다 동의해도 만약에 사전에 증여한 재산의 가치가 클수록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많아지고 예. 분쟁이 생기면 분쟁 당사자들이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상속세 과세 표준을 늘리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상속세가 추가로 더 나올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게 되는 게 이게 법적으로 전체 상속 가액 기초 재산이 늘어나 버린다 그런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예. 그 상속인 간에 막 합의가 안 돼서 이제 유류분 청구 소송이 시작되면 예. 그 소송의 당사자들은 상속인들입니다. 예. 그 오빠와 남매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소송의 당사자들은 본인이 청구하려고 하는 유류분 청구 금액을 늘리고자 하는 의도에서 예전에 이거 받았잖아 저거 받았잖아 이렇게 주장하게 됩니다. 그게 결국은 상속세 재산가액을 구성하는 예. 사전증여 재산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그런 주장을 법원에다 하게 되는데 예. 법원에다 하게 된 서류들을 나중에 국세청에서 입수가 되면 결국은 상속인이 네. 세금 덜 내고 싶어하는 상속인이 국세청에 사전증여 재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결과가 됩니다.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서로 싸우다가 네.
세금만 더 내는 꼴이 된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전 증여한 게 원래는 상속세 대상이 아닐 수 있는데 네. 이게 합산해서 세금을 매기게 되니까 네, 그러니까 원래는 상속세 대상이었어도 됐어도 국세청이 막 파악하려고 하는데 미처 못 파악한 그럴 것까지도 수 다 있겠네요. 이실직고하는 자진신고하는 꼴이 자진신고하는 꼴이 되니까. 됩니다. 그런 경우를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아파트 사준 거, 유학비용 대준 거 잘 몰랐었다가 예. 그것까지 증여재산이 합산되면 예. 상속 과표가 늘어나고 상속세 추징액이 늘어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상속 재산 놓고 싸우려는 형제 자매들 좀 주의를 해야 되겠네요. 결국 상속인간의 분쟁이 되면 세금이 늘어나고 추징까지 되는데 이런 걸 막으려면 이제 유언장을 작성을 좀 합리적으로 해야 될 텐데 유언의 방식 법에 지금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예, 유언은 일정한 방식을 아주 엄격하게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5가지 유언의 방식을 정해놓고 있는데 그 자필 증서 손으로 쓰는 거 하고 자필, 예, 녹음하는 거 하고 네, 또 공정 증서, 그다음에 비밀 증서, 구수 증서 이렇게 5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유언자의 진위를 이제 명확하게 하고 유언장을 둘러싼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예, 이렇게 법에 정한 엄격한 형식을 좀 어긋나게 되면 예. 그 유언장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다 보니까 실무적으로는 그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그 유언자하고 증인 2명이 하는 공정증서의 유언 방식을 많이 채택하고 있습니다. 네, 증인이 꼭 필요한가요? 예, 증인 2명이 그럴 때? 필요합니다. 증인 둘이 필요하고 유언자와 함께 가서 네. 공정 증서한 유언 방식을 택하는 것이 안전하다. 네. 이거 미리 알고 가야 되겠군요. 상속 생각보다 복잡하고 갈등분이 많네요. 이런 일이 나오지 않도록 역시 이 상속 법정 상속분 잘 따져야 될 텐데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거 좀 중요한 거 골라서 좀 정리 좀 네. 해주실까요? 이제 오늘은 상속재산의 이제 분배에 관한 좀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상속재산의 분배에 관해서 상속인끼리 합의를 잘 해야 되는데 예. 이게 합의가 안 돼서 상속인끼리 다투는 결과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으로 국세청에 세금을 더 추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예. 알았더라면 자진 신고하는 꼴이 돼버린다. 네, 그렇게 다투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는 상황을 많이 목격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그런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겠고 그러면은 이게 사실 재산이 많고 적고 이런 거에 따라 달리는 게 아니라 미리 상속을 대비하고 준비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분쟁이 생기냐 마느냐가 결정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상속재산의 분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합의가 그 이루어졌다면 아까 말씀드린 법적인 효력을 갖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장에다가 좀 내용을 정리해 주시는 게 향후 분쟁을 안 발생하게 하는 길이라고 보고요. 유언장 작성할 때 증인이 꼭 필요하다는 거. 네네. 네. 그리고 이런 원만한 합의에 이른다는 것 자체가 예. 기본적으로 아직 상속이 개시되기 전인 지금 현재 그 상속세의 계산 구조라든가 사전 증여 재산이라든가 상속이 개시가 되면 각자의 상속인들이 갖게 될 권리, 법정 상속분이든 또는 유류분이든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사전에 수면 위에 올려놓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여건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상속이 발생한 후에 생길 수 있는 갈등을 좀 줄이기 위해서 좀 사전에 네. 얘기를 할 필요가 있다. 이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네. 어려운 건데 예. 제가 이제 실무하다 보면 그 상속인끼리 다투는 경우가 더 많이 보게 되고요. 다투는 거야 뭐 그렇다 돈 때문에 네. 그렇게 할 수 있다 치는데 그 결과가 세금이 더 나오는 꼴이다 그러니까요. 보니까 이런 주제를 제가 오늘 잡아본 것입니다. 네, 상속 관련 분쟁 어떻게 하면 줄여서 절세를 할 수 있을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박병곤 회계사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